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단원의 첫 번째 주제 나라의 성립과 발전 4차 시 네,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 및 발전 과정입니다. 네, 그 4세기, 5세기, 6세기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를 지나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공부거든요. 네. 자, 4세기에 백제가 전성기였고 5세기 고구려, 그다음 6세기가 마지막 신라였어요. 이때 이제 뭐 왕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성기를 누렸다. 네, 그래서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네,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전성기가 오게 되죠. 그쵸? 네, 진흥왕 순수비 해가지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7세기로 넘어갑니다. 7세기로 넘어가면은 여전히 신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는 이제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또 중국 쪽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당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당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신라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세기의 신라는 이 당시 당나라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제 선생님이 한반도를 대충 그려가지고 보면은 네, 이제 고구려, 이제 여기가 백제죠. 그 다음 여기가 신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쪽 위에 당나라가 생겼단 말이죠. 이 당나라는 호시탐탐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싶어 해요. 워낙 위치가 좋잖아요. 여기만 가지면 일본으로도 갈 수 있고 바다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나라는 항상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 통일을 하고 싶은데 워낙 당나라가 강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적으로 뒀다가는 삼국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동맹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당나라와의 관계를 그냥 무작정 싸운다기보단 전략적으로 친해져야겠다라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무열왕입니다. 네, 김춘추라는 사람이 무열왕이 돼가지고 이제 당과 동맹을 맺죠. 그래서 660년에 우선 백제를 멸망을 시킵니다. 네, 백제 멸망. 그다음에 무열왕이 이제 삼국 통일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긴 채 이제 죽고 다음에 즉위한 문무왕이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삼국에는 신라라는 나라 하나밖에 안 남았죠.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는 네, 당나라는 신라한테 야 우리 이제 동맹을 깨고 우린 너희를 갖겠다라고 전쟁을 선포하죠. 그래서 신라와 당이 싸우게 됩니다. 2년 동안. 네. 근데 여기서 신라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676년에 삼국 통일이 되면서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 통일신라가 갖는 큰 의미가 뭐냐면 의의라고 하죠. 네. 뜻은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를 최초로 처음으로 통일을 한 나라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고조선 이후에는 우리 한반도에는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찢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네, 통일을 한 게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근데 좀 통일신라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또 이제 그리게 되면 우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북한 땅도 안 되는 부분을 통일신라라고 이제 가지고 원래 고구려가 갖고 있던 요 위쪽의 땅 있죠. 요 위쪽의 땅은 이제 통일신라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실은 당나라가 여기 땅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이때 당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안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부에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서로 막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내부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틈을 노려서 여기에 떠돌아다니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고구려 사람들인 거죠. 근데 지금 고구려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유민이 된 거죠. 그다음 플러스 말갈족. 네. 이 말갈족은 중국의 한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합쳐가지고
대조영이라는 옛날 고구려 장군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동모산이라는 산에 가가지고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발해. 네. 그래서 이 발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고구려가 갖고 있던 땅을 당나라가 다 가져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첫 번째 고구려의 옛날 땅을 다 회복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당나라가 발해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해동성국. 네. 동쪽에 세워진 굉장히 강력한 나라. 네. 그래서 당나라가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자꾸 발해를 자기네 나라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발해는 중국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네.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구당서라는 책에 보면 대조영을 고려의 별종이라고 기록을 해요. 고려라는 거는 고구려의 줄임말이거든요. 발해의 왕인데 발해의 왕 별종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의 별종이라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속일본기라고 그 있는데 이 속일본기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발해에 문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자기 소개할 때 발해의 왕이에요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고려의 왕이다라고 소개해요. 고구려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런 걸 봤을 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거죠. 중국을 계승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불교를 믿었어요. 아무래도 고구려가 불교가 국교였으니까 당연히 그걸 계승한 발해도 불교를 믿었겠죠. 그래서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네, 신라의 통일 과정 그리고 발해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